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두 상수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얘는 갑자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줬지? 그죠? 네. 이게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밖에 정의가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어요? 반죽이잖아 이거. 지금 여기 x에 넣을 수 있는 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x에다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인데 거기다 a를 더한 거니까 그 다음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0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는 fx랑 똑같은데 b만큼을 더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고 b만큼 위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 끌어올렸을 때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려면 그 경계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 되게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새로운 구간의 첫 번째 값은 원래 구간의 0에서의 좌극한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럼 0이에요, 0.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그 값은 결국 뭐하고 같냐면 원래 구간의 마이너스 a에서의 극한의 b를 더한 거하고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림 그려놓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편의상 하는 건데 뭐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요. 그럼 0부터 a까지를 얘가 이걸 이렇게 이어서 붙인다 이런 관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의 연속성이라는 건 사실 뭘 얘기하냐면 여기에 좌극한과 우극한과 좌극한과 여기에 우극한이 일치한다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0의 우측에서의 극한은 여기에서의 극한에다가 b를 더한 거하고 같잖아. 그지? 그래서 그 연속성 때문에 a의 제곱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다 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건 연속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그린 거예요. 실제 저 그래프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조건 때문에 f'x를 구해보시면 얘가 x 더하기 2 x제곱이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럼 이쪽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은 거니까 a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일 것 같고요. 그죠?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f'0 이쪽 극한은 0을 대입하면 그냥 0이에요. 얘는 미분 가능해서 그러니까 0에서의 연속과 미분 가능만 가지고 이 두 가지 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반주기를 연결하는 게 미분 가능이다 나오면 다 이겁니다. 다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A는 어차피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니까 A는 2가 될 수밖에 없네요. 두 번째 식에서. 그죠? 예, A가 2가 되면 B는 마이너스 4, 2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B분의 A라는 놈 뭐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2의 제곱이 되겠네. 그리고 F'1을 물었는데요. F'1은 지금 A가 2가 됐기 때문에 저 구간이 길이가 2거든. 그럼 F'1은 사실상 뭐가 같냐면 F'-1이라고 갔죠. 식이 있는 게 지금 얘니까 얘를 가지고 이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저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얘랑 곱하면 2분의 2가 답이 되겠네. 얘는 쉬운 문제라서 내신에서도 얼마든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다 빨리빨리 내셔야 돼요. 별거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 반주기를 보고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림 안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저는 설명을 위해서 그냥 그렸어요.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0을 포함하는 0의 우측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h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 hx 같은 함수를 무슨 함수? 감사합니다. hx 같은 함수를 무슨 함수?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럼 이 극한을 결정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fx와 gx 중에 누가 발산 속도가 빠르냐라는 거죠. fx가 빠르면 fx n제곱 묶어낼 거고 gx가 빠르면 gx n제곱 묶어낼 건데 묶어내고 나면 남은 건 0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fx가 되거나 gx가 되는 애예요.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절대값 fx나 절대값 gx가 되는 애죠. 그래서 hx는 굳이 식을 바꿔보지 않고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절대값 gx가 될 때는 당연히 절대값 fx가 절대값 gx보다 작을 때겠죠. 얘가 절대값 fx가 될 때는 절대값 fx가 절대값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일 겁니다. 이건 당연하죠? 저거 안 채워주면 이제 암 걸리는데. 네, 다행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거 굳이 제가 묶어서 식 안 보여줘도 납득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gx와 절대값 fx를 선택할 뿐이다 라는 얘기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x 더하기 1은 이미 확정이야. 그러면 x 더하기 1은 이미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라고. y는 x 더하기 1은 이미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얘가 이제 gx죠. gx라고 쓸까요? 네. fx죠. 죄송합니다. fx이면서 x 더하기 1이네요. 얘가 1이고 함수가 지금 절대값 함수가 스위칭 되는 건데 절대값 fx는 어차피 절대값 c보다 많아. 지금 변화가 없거든. 그러니까 저걸 절대값 fx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절대값 gx를 그렸을 때 함수가 스위칭 되는 지점이 두 개란 얘기죠. 그래프를 서로 교환하잖아.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이 교환하는 지점이 두 개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 뜨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얘 y절편은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하는 함수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수 k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죠? 예.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를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두 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연수 k를 점점 키우면 키울수록 얘가 급격하게 변하는 함수가 되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도 사실 허용할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그래프 모양이 좀 안 이쁘긴 한데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허용을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hx는 다음과 같이 얻어질 거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여전히 여기 하나, 여기 두 개인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습이 확인되죠. 다만 뭐만 조심하면 되겠냐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잖아. k를 계속 키우다 보면.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추가로 두 개 더 생기죠. 그러니까 안 되죠. 접하는 것까지는 사실 상관없지 않나?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접혀 올라와서 저 직선에 접하는 것까지 허용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려면 K가 점점 커지면 그래프가 변화의 폭이 커진다는 얘기잖아.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꼭지점에서 거리가 떨어졌을 때 얼만큼 y좌표가 변화할 것이냐라는 걸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이미 0,3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x 뚫고 내려갑니다. K가 계속 커지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x 플러스라고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때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조건을 확인하시면 첫 번째로는 k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교점은 절대값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얘하고 x 더하기라고 교점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서로는 두 식은 가져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k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0이다 해서
첫 번째 판별식 49 마이너스 8K는 양수다. 그럼 K는 8분의 49보다 작다. 이게 돼요. 두 번째는 접하는 것과 적용하는 건 절대값 씌워서 뒤집히내잖아요. 그러니까 KX의 제곱이 아니고 마이너스 K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일 거란 말이지. 얘가 X 더하기라고 갖다의 판별식을 보셔야죠. 그럼 K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고요. 여기서 판별식을 보시면 25 마이너스 16K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K는 16분의 25보다 크거나 같다. 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2, 3, 6까지냐? 그죠? 네, 몇 개다? 5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만했죠? 네, 원래 대부분의 심화서들이 그 심화 문제 모아놓은 거에 뒤쪽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경향이 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뒤로 갈수록 더 쉬워요. 하지만 학생들은 뒤로 갈수록 질문을 더 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질문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lnx하고 직선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얘는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st라고 했는데 뭐가 어려운 건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t에 관한 극한이니까 넓이를 t에 관해 표현을 하고 싶은 학생이 많을 거야. 근데 넓이를 t에 관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얘랑 얘랑을 연립해서 풀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t-x는 lnx 잡아놓고 그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t에 관해서 st를 써야 될 것 같은데 t에 관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임의의 변수를 잡아가지고 면적을 쓴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p의 좌표를 a, lna라고 해서 a에 관해서 면적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와 t의 관계식만 밝혀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방정식을 풀 이유가 없다고. 이거 한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쉬운 문제들은 st라고 나와 있으면 t 가지고 st를 꾸밀 수 있게끔 문제를 줄 거란 말이야.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뭐지? 못하겠는데? 이런 느낌을 준다고. 그러면 다른 변수 잡으시면 돼요. 대신에 그 변수와 t 사이의 관계만 구하면 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요? 어차피 이 점이 이 위의 점이기 때문에 a 더하기 lna가 t라는 걸 우린 이미 알잖아. 관계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냥 a 가지고 표현하면 돼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a 가지고 표현해보면 얘는 a, 0일 것이고 얘는 a, 2의 a제곱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st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a만 쓸 거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의 a제곱이잖아. 이거 어떻게 t로 써요? 그러게요. 예. 그거 하려면 이 식을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이게 ln 2의 a제곱 곱하기 a는 t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의 a제곱 곱하기 a는 2의 t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2의 t제곱이에요. 갑자기 졸라 쉬워졌죠? 네, 답은 얼마예요? 1이에요. 갑자기 졸라 쉬워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를 선언해도 되거든? 근데 잡을 거면 뭘 잡아야 돼? 기존의 변수인 t하고 연결이 된 애를 잡아야 되니까 아무데나 잡는 건 아니고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점에다가 새로운 변수를 잡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극한은 이 관계식 때문에 얻어진 거잖아.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저 st를 다시 t라고 표현하려고 해보자. 이런 시도를 하든가.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t가 지금 0에 우측 간다 그랬죠. 그랬을 때 a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그냥 a에 대해서 극한을 풀어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해지면 아예 바뀌지를 않을 거거든? 그럼 극한의 연결고리를 보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선언하는 게 엄청 독특한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은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니네가 문제집에서 만난 애들은 다 T에 관한 극한이면 T로 면적을 쓸 수 있게끔 줄 거란 말이야. S에 대한 극한이면 S로 면적을 쓸 수 있게끔 줄 거란 말이지. 근데 안 그런 문제들이 사실 훨씬 많아. 연습하는 문제들이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연습하라는 거지. 이제 막 개념 배워서 연습하는 애들한테 이런 거 줘버리면 뭐 수업 그만 좀 해. 막 이런 느낌이잖아. 때려쳐. 못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연습시키려고 그런 문제들이 많았던 거고 실제로 이제 평가를 위한 문제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관계식만 있으면 해결된다 그랬지? 그러고 문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0의 우측에서 fx가 이제 a, b 미정계수를 가진 상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0의 좌측인데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이건 누가 봐도 식을 이렇게 변형하라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이렇다는 얘기죠. 임의의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3이란 얘기는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그냥 도함수가 3이란 얘기입니다. 언제? x가 0보다 작다면. 아니 그래야만 어떤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율 구해도 항상 3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을 가지고 계속 기울기를 구하는데 항상 3이라고 그냥. 아 기울기가 3인 직선이겠지 그냥.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다가 y축에서 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미분 가능하게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0일 때 값은 쟤가 0일 때 값하고 같겠죠. 그러면 원점에서 스위칭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는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x라고 볼 수 있어. 실제로는 x가 0보다 작을 때 원점에서 스위칭 돼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0 넣으면 0 되거든. 연속 이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에 ax 2의 2x 더하기 bx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언제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아직 미분 가능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미분 가능을 사용해야 될 것 같으니 f'x를 구해보죠. 얘는 당연히 3이고 얘는 2ax 더하기 a 2의 2x 더하기 2bx입니다. x가 0보다 클 때요. f'0은 a네요. 그죠? 네. 그럼 미분 가능 조건 이용하시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a거든요. a가 3임을 할 수 있죠. 근데 b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준 거예요. f2분의 1은 2분의 3e 더하기 4분의 1b거든. 이게 2여야 돼. 그럼 얘가 2분의 1 b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는 2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2 없죠? 네, 감사합니다. 네. f' 2분의 1은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죠. 얼마냐? 6e 더하기 2e네. 그래서 8e입니다. 그래서 얘도 비교적 여러분들이 질문한 문제 중에서는 쉬운 편에 속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나머지 내일 하죠. 여기까지 하고요. 네.